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팀장입니다. 시장을 해석하고 전문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 들어보는 너네 자산 운용, 오늘 특별한 분, 아주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광환국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작가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뭐 3프로 통해서도 저희가 직접 영상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작가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네. 아니면 저분이 왜 나오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2009년부터 21년까지는 그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다녔고요. 네. 네, 작년 7월에 이제 파이어를 선언하고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뭐 작가, 유튜버, 강사, 네, 그리고 전업투자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이어족의 대표 주자로 요즘에 아주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래서 저도 이 모멘텀을 잃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예 파이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그쵸. 여기서 파이어로 광고하시면 안 검색을 됩니다. 해보시면은, 네. 여기서 광고 그만하십시오.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코트라를 박차고 나오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네. 목표했던 그 자산을 딱 찍자마자 원래는 올해 파이어 하려고 했다가 1년 앞당겨졌다고 듣긴 했었는데 그런 거까지 다 보셨군요. 네, 제가 네. 뒷조사를 엄청 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사실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해외 근무를 저희가 4년 동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근무는 제가 4년 했고 두 번째 근무할 때 3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차피 입사할 때 두 번 정도 해외 근무하고 그만두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게 1년 줄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만두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여러분, 이 작가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코트라라는 엄청난 좋은 직장을 딱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난 진짜 여기서 열심히 하지, 뼈 묻어야지 하는데, 제가 한 인터뷰를 봤더니, 입사 1일차에 퇴사를 목표로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뭐 2일차일 수도 있긴 한데 뭐 대충 네 그렇죠. 예. 초창기부터 네. 네, 연봉 테이블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네. 그거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 당시에 목표치가 얼마만큼의 자산이었습니까? 제가 2009년에 입사를 했는데 2022년까지 15억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뭐 그거는 초과 달성해가지고 네. 작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송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드리는 네. 말씀인데, 60억 네. 예. 모으셨다고. 네.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그걸? 일단 그 초창기에는 뭐 저축을 좀 많이 했고요. 네. 돈을 이제 안 쓰는 식으로 이제 많이 했고, 네. 그럼 아무래도 종잣돈이 쌓이다 보니까 그 종잣돈을 계속 펀드 투자로 돌렸습니다. 네. 돌리다가 이제 그 부업 같은 건 처음에 안 했는데 그 해외 근무 첫 번째 끝나고 돌아온 게 2016년이었어요. 네. 그때 그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2017년에 책도 쓰게 되고 그때부터 강연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부업도 같이 하면서 또 그때부터는 저기 암호화폐랑 스타트업 이런 데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 건 다 하셨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돈 버는 건 다 합니다. 네, 그렇죠. 60억을 어떻게 모았는지 간단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말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야 직장을 그렇다고 왜 관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봉 3천이라고 했을 때 이자율 1%라고만 해도 3천 연봉 받는 사람은 사실상 30억 자산가나 마찬가지야 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네. 아무리 뭐 자산을 쌓아도 직장은 그만두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네. 박차고 나오셨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직장이 재미없어서. 네. 이보다 명쾌한 답이 있을까? 네, 그렇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렇죠. 근데 물론 직장에서는 제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봐야 되고. 네, 전반적으로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은 저한테는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네. 네. 그 보람을 받은 적도 없고요. 네. 그런 건 없었죠. 네. 그러면 진짜 내가 어떤 자산을 쌓기 위한 하나의 그냥 과정 중 하나로만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셔서 박차고 나오신 거네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그 저축에 처음에는 많이 비중을 뒀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할 자산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뭐 20대들은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어느 정도 시드가 모여야 그러면 내가 투자를 시작할 것인가? 그러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내가 저축을 하는 데만 올인을 하나 아니면 이때도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나 어찌 보면 이게 중요한가 싶다가도 현실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저축이랑 투자 비율 어느 정도로 뭐 가져가셨어요? 저는 그 돈이 들어오자마자 네. 전부 다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투자를 했고요. 사실 저는 직장 들어가기 전에 공익 때부터 투자를 계속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일단 1억을 모아놓고 그때부터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그 투자도 그렇고, 시장에서 어떤 분야에 진입하든 초창기에는 무조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자에서 실수라는 거는 이퀄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누구나 바보 같은 실수를 해가지고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싶은데 네. 이제 그 돈을 이제 작은 돈으로 잃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1억 가지고 잃으면 안 돼요. 1억 가지고 반토막 가면 5천만 원 날려가지고 그쵸. 거기서 발생하는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충격도 네. 너무 크고 그래서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아예 투자를 중단하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똑같은 바보짓을 해서 절반을 잃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데미지가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배운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레슨비가 작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작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진짜 몇 천만 원,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그때 그거를 능숙하게 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투자가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사실 100만 원으로 투자를 제대로 할 줄 알면은 100억 가지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쉽죠, 근데. 근데 사실 이게 노동 같은 걸 하려면은 네. 100만 원 버는 거랑 100억 버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정말. 그쵸. 네. 근데 투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100만 원 굴리는 그 똑같은 시스템을 100억으로 굴려도 똑같이 굴러가거든요, 그 돈이. 그건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 100억을 이 나중에 생길 때 굴러갈 그 시스템을 100만 원으로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드머니를 억 단위로 모은 다음에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할 거야.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레슨비가 너무 커져요. 예.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네, 네. 시행착오는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최소한 겪을 텐데. 아니 심지어 위대한 투자자들 중에서도 9년, 10년 동안 뻘짓하다가 10년 만에 그 자기의 길을 찾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깡통 여러 번 차고. 네.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수업료는 낼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 시드머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부담일 테고. 네. 작을 때부터 한번 시작하면서 그때 뭐 뻘짓할 건 뻘짓 다 하고. 그렇죠. 네. 좀 자산이 모였을 때는 진짜 이제는 체득화된 자기한테 맞는 투자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한다면 MZ세대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MZ세대의 70%가 파이어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보면 MZ세대들은 지출을 겁나 하거든요. 네. 워라벨, 그 다음에 내가 나중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살래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진짜 이렇게 시드머니를 모으고 다른 데 저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좀 양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그쵸. 그거는 내가 살을 빠고 싶은데, 그 매일매일 무지하게 먹고 안 움직인다. 그래도 살을 빠지고 싶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해야겠죠. 그냥 욜로를 하고 재밌게 살던지, 이제 아니면은, 처음에 좀 빡세게 모은 다음에 파이어를 하고, 그 후에 욜로를 하든지. 저축을 네. 빡세게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그래도 뭐, 그 MZ세대이고, 가족이 없으면은 그래도 한 뭐 월급의 70% 정도가 뭐 적당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월급의 70%? 나 50%만 해도 진짜 힘들던데. 50%도 뭐 나쁘지 않고 좀 더 오래 걸리가 뿐입니다. 네. 좀 더 오래 근데 걸리죠. 네. 처음에 5년,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은 네. 나중에 평생 욜로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건 아무것도 맞아요. 안 하고. 네, 그건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죠. 지금 욜로를 해가지고 네. 이제 노후가 힘들어지느냐 아니면 네. 지금 좀 고생하고 나중에 욜로를 하느냐. 네. 그 이제 두 개 다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한마디로 욜로를 하면서 뭔가 사업과 투자에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분들은 지출을 굳이 아끼지도 않고 그냥 그쵸 욜로도 하시고 나중에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그게 내가 실제로 그런 능력자에 속하는가는 직접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런 분들이 절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네. 넘사벽들. 네. 넘사벽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부럽긴 한데. 네. 근데 일단 저는 아닙니다. 조금 어렵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저축을 한 70% 이상 좀 빡세게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간간히 투자도 계속 해오시면서 네. 좀 해야 나중에 욜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그 자산이 커지면은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계속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욜로가 되는 거죠. 직접 그렇게 해 오신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무게감이 다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 이제 저도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네. 그 신이은 기자님이라는 분도 이제 비슷한 책을 쓰셨어요. 네. 뭐 한국에 100억 부자들이 온다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그분이 물어보셨대요.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도착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 물어보니까 평균을 내보시니까 7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짧아요? 네, 저는 그래서 좀 열등생이에요. 저는 그래도 퇴사할 때가 12년 걸렸거든요. 네. 대부분 분들이 평균이 7년 정도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7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습니까? 제 생각엔 그분들이 저보다 투자를 더 잘한 것 같아요. 네. 투자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들도 당연히 초창기는 전부 다 지출을 좀 아끼시고 네. 보다 또 모은 것까지도 똑같은데 아마 그분들의 투자 수익이 저보다 높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 쪽에서도 단순하게 레버리지만 껴도 주식보다 대부분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부동산을 하실 때 그냥 사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뭐 예를 들면 경매나 공매 같은 거 더 싸게 사가지고 그거를 또 뚝딱뚝딱 해서 이제 가치를 높이고 팔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치를 극대화하거나 이런 일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은 7년 만에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뭐 암호화폐도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된다면 하고 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7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많더라. 제가 인터뷰 하신 분들도 이제 20명인데 그 중에서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일단 한 명도 없었고요. 그게 네. 그분들의 유일한 공통점이었어요. 근데 하는 방식은 다 달랐어요. 그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었고 주식 내에서도 그냥 자산 배분 하신 분도 있고 네. 배당주 하신 분도 있고 그 데이 트레이딩 하신 분도 있고 퀀트 하신 분도 있고 뭐 가치 투자 하신 분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식 투자 안에서도 어떤 성향의 주식 투자를 하느냐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한테 맞는 그 전략이 분명히 어딘가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빨리 찾아가지고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네. 다만 여기서 자꾸 제가 비슷한 질문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내가 좀 빨리 시작하면 물론 좋았을 텐데 이미 시간은 한 20년 지나 버렸고 네. 그러면 40, 50대인 내가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서 한 60대 늦으면 70대라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방법론에 있어서 좀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십니까?